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8.1도, 구미 16.2도, 포항이 17.5도, 안동이 14.9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32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9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저기온은 대구가 27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최고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와 SNS 등 각종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 방송 연설, 방송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조용한 선거가 이어지면서 TV, 라디오, SNS 등 미디어가 후보들을 알리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후보들을 만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적은 비용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큰 데다 젊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야권 후보들이 TV나 라디오 등 방송 매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여권 후보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정책 선거에 대한 미디어의 순기능과 함께 이미지 선거, 감성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역기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거보다가 후보자들의 구체적 공약보다는 구호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후보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신생 매체, 군소 미디어의 범람 속에 게이트 키핑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여론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은 투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신체적인 장애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윤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에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 회원 5명이 기표 체험을 한 결과 1명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휠체어는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지만 기표대는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투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위에 진정하고 이번에 결정문도 나왔는데요. 예.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 각 장애 유형들을 고려한 기표 방법들을 간구해라 이런 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법률, 국민투표, 선거 공보물, 두 음절과 네 음절, 다섯 음절의 이 글자들은 점자로 표현하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일반 선거 공보와 점자 선거 공보의 폐지 수를 똑같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점자 공보물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투표용지는 너무 작고 기표도장은 너무 크다 보니 자신이 제대로 투표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스스로 감각적으로 나른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겠지만은 연세가 있거나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나른 후에도 그 나른에 대한 확신은 사실 좀 중간합니다. 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어로 의사소통하고 제도권 교육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아 청각장애인들에게 선거 공보는 사실상 외국어로 된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사람은 발이 넓다라는
걸 문자로 보여줬을 때는 저 사람이 발이 넓은가 큰가 이렇게 오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수어로 보여줬을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인맥이 넓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이게 다 접근권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뭐 선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장애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은 음성이나 영상으로 된 선거 공보 제작을 의무화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대구시 북구 원대동 원대 5거리 근처에서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공보 100여 부가 도로와 인도에 뿌려져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긴급 수거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보를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 경우는 선거 공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뭉치가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6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경북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는 7곡 군수 선거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백성기 후보는 지난 2011년 7곡 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뒤 2년 6개월 동안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며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곡군 외관개청 100년이자 새로운 7곡 10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농민들이 잘 사는 부자 7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 신의가 평가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조민정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에 탈락한 후보들이 자신을 단일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해볼 만한 선거라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청년 창업과 주부 창업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공약으로 7곡 행복론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관리 행정이나 탁상 행정이 아닌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십시다. 7곡 군수 선거는 현역 단체장과 무소속 등 두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산나들목 부근에서 48살 조모 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50살 김모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졌습니다. 이어 잠시 뒤 사고가 난 곳에서 200m가량 뒤에서 49살 백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사고 여파로 정체돼 있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백 씨가 숨지는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과 운전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도내 230개 사업이 1차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경상북도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의 75% 규모로 전국 평균 선정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생활권 기반 확충이 160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38건, 생태보건 분야 27건, 지역복지와 의료 분야 5건 등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최종 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1차 선정 사업을 바탕으로 7월 중에 확정되고 빠르면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돼 본격 추진됩니다. 올여름은 전반적으로 크게 덥진 않겠지만 초여름엔 예년보다 다소 덥겠고 국지성 호우가 잦겠습니다.
대구기상대가 발표한 여름 전망을 보면 다음 달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예년보다 덥겠지만 7, 8월에는 기온이 예년과 비슷해 많이 덥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다음 달에는 비교적 강우량이 적겠지만 7, 8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쏟아져 전체적인 강우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여름 동안 태풍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등 도심공원 3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7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의 모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한편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이용자들의 준수 사항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을 어기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62살 A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또 A씨를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72살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4 지방선거에 청도군수에 출마하려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모두 31차례 명함을 돌리거나 집집을 방문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고, B씨는 A씨를 위해서 2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모아 20만 원가량의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어겼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